자, 우리 균형 보기 전에 그거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거냐면 65페이지 볼게요. 수요 법칙에 예외해서 베블렌 효과 있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뭐 암기하시거나 뭐 베블렌 효과면 뭐 우상향하고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옛날에 할 거 없을 때만 좀 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그래프 연습하는 걸로만 보세요. 자, 거기 1번. 베블렌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고 미국의 사회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성향 얘기한 거를 이제 약간 베블렌이 얘기한 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됐어요. 원래 상승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번 볼게요. 자신이 값비싼 재화를 소비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에 동그라미 했어요. 약간 스노브 이펙트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X제에 대한 수요 함수 여기다 표현하는데 X의 가격이 있고요. 블러블러해서 과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속물 효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베블렌은 특히 얘기할 때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로 아까 있는데 상승할 때로 그냥 해서 그냥 본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의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 제로점 이렇게 있어요. 자,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해야 돼요. 이렇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소비량이 증가하면 이거는 우상향하고요. 소비량이 감소하면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1번 효과라고 할게요. 그럼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해요. 1번 하면 여기 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거는 아무나 사지 못하는구나 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속물근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과시하려는 욕구 속물근성이 생기게 되고요. 잘 따라오시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충격이 끝 해서 2번 여기 파란 색깔 경로가 없으면 그럼 여기서 끝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 근데 저기 파란 색깔에 이런 경로가 생겨가지고 소비량이 감소해서 과시욕구가 생기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우와 해가지고 이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진 않죠. 이렇게 사회 전체가 가격이 비싼데 막 소비량이 증가하면 이건 사회 전체가 이제 약간 이상한 경우고 어떤 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2번 효과예요. 과시효과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 흐름이 막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물리학이다 하면은 뭔가 여기서 충격을 주면 막 보여요. 막 힘이 막 파동 가는 게 막 보여요. 그건 귀신을 보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우리는 충격이 있을 때랑 변화 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딱 올라갔는데 여기 막 이런 역학관계가 이렇게 막 힘의 관계가 생겨서 내려가려는 힘과 올라가려는 힘이 합쳐졌는데 올라가려는 힘이 더 세져가지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는 것보다 이렇게 소비량이 팍 증가하는 효과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2번 효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원래 여기였었어요. 가격 올라갔네. 그런데 사람들이 백화점에다가 그냥 짝퉁인데 거기다 0을 하나씩 붙였더니 막 사람들이 막 더 살려고 그래요. 그런 효과가 반영돼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베블렌 효과가 반영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베블렌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때 구입량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까지 책엔 그려 있잖아요. 이게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막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안에 그 힘이 쫙 이게 좀 보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소비자 선택 이론할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할 텐데요. 그것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이면은 이렇게 잘 이동하는 것까지 다채롭게 써 주셔야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뭔가 있죠. 여기 어떤 처음에 상황이 있고요.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쫙 가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새로운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이럴까 저럴까 되면은 그건 객관식에서 좀 약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굳건하게 주춧돌을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왜 해가지고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그냥 강약을 조정 안 하면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가다가 왜도 공부하고 하다 이것도 되다가 객관식에서 함정에 붕붕붕 이렇게 빠져요.
이번 시험도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작은 뭐 그닥 뭐 그렇지 않았는데 세법이나 다른 과목 보면은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줬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맞춰도 점수가 이렇게 웬만큼 합격권이 될 텐데 어려운 문제는 중간에 함정을 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함정 팠는데 함정 판 거에 빠져서 계산하면 또 답이 또 있는 걸로 그렇게 교묘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 있네? 함정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어렵고 함정이 있구나. 피해가야지. 지뢰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정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내 역량을 알아야죠. 어디까지 내가 풀 수 있고 어디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까지는 그냥 풀지 말고 손대지 말고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시간이 이제 처음 하실 때 막 너무 양을 막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못하다가 막판에 막 우왕좌왕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정도 생각하시고 요 흐름 요거 보세요. 올라갔는데 감소하는 거랑 이렇게 더 과시 때문에 증가하는. 근데 증가하는 효과가 더 세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 시험 문제 혹시 이렇게 나왔어. 과시 효과가 존재하는 베블렌 효과인데 베블렌 효과는 뭐 항상 우상향한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과시하는데 이 효과가 증가하는데 조금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데 조금밖에 증가 안 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우하향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가파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효과가 존재하면 그게 베블렌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베블렌이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세게 이렇게 힘이 작동해서 우상향하는 결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우하향하면 이게 신기해요? 안 신기하잖아. 그냥 기울기는 그냥 똑같이 우하향하니까 안 신기하니까 베블렌은 세게 얘기해가지고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힘의 관계 세기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한 것처럼 베블렌 효과일지라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공부 안 하는 거라고. 제가 그냥 생각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게 응용할 게 있고 그냥 베블렌 효과 잠깐 보고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있고 뭐 그래요. 아셨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기출문제 보면 알죠. 기출문제 최근 5년간 하면 이게 40문제니까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도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왔더라. 그 대충 추세를 알 수 있어요. 40문제씩에서 5년간이면 200문제잖아. 200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는 그건 완벽히 잘 해야 되고요. 이런 베블렌 효과는 최근 5년간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왜 합니까? 그냥 수요 공급 응용하기 위해서 잠깐 보고 여기서 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이거를 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막판에 가져갈 거 해서 노트 좀 봅시다 해서 봤는데 거기 막 이런 베블렌 효과가 잔뜩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강약 조정은 언제나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 근데 기출을 안 보더라고요. 기출을 보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 정도 하시고요. 자, 69페이지 공급 볼게요. 공급. 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보는데 X의 가격과 X의 소비량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고요. 지금 수요 곡선은 살펴봤어요. 얘기한 것처럼 여기 X에 대한 디맨드에 영향 미치는데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인공을 뭘로 잡았는가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바로 X의 수요량과 X의 가격 두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내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 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게 지금까지 본 거고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 이게 이제 생산하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 가지고 한번 봅시다. 1번 공급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도 좀 보시고요. 서플라이라고 얘기해요. 그 디맨드 서플라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줄에 역시 일정 기간이에요.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생산하는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의도, 생산하고자 의도 이렇게 있네요. 판매하고자 의사, 생산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겠다는 자신의 윌링리스가 여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유량이고 사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플로우네요. 유량. 그리고 이거 이미 사후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사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 함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데, 자, 사과를 생산하는데 사과의 가격, XZ 가격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술 수준. 그렇죠. 사과를 생산하는데 뭐 이렇게 과실을 더 잘 열리게 하거나 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과를 따는 그런 기술 수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생산과 관련됐죠. 그 다음 옆에 생산 요소 가격. 아까 얘기했죠. 뭐 임금 이런 거예요. 임금이 비싸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아, 사과를 계속 생산해야 돼? 뭐 등등. 다른 재화의 가격, 이것도 영향 미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빼세요. 다른 재화의 가격 그냥 저 소요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의 상태 또는 경기 전망, 기후, 날씨, 이건 날씨라고 보다는 이제 약간 기후라고 봐야죠. 날씨는 어제 오늘 막 금방금방 변하는 거고, 이제 사과 같은 거도 보면은 옛날에 뭐 대구 지방에서 많이 나고 했는데, 대구에도 이제 뭐 귤 같은 거, 뭐 오렌지 이런 거 생길 정도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되면 생산하는 품목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기업의 목표 등등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공급에다 영향 미치는 요거를 함수 관계로 표현한 게 공급 함수예요. 그래서 PX, 기술 수준, 임금, 그다음 뭐 기후, 그다음 뭐 어떤 텍스, 조세 이런 것도 영향 미칠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공급량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이걸 봤더니 공급 법칙이라 할 정도로 이제 보통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바나나나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사과를 생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를 두 개를 놓고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요. 공급량, X의 사과 가격,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상향하는 거 이렇게 나타냈고요. 수요만 잘 하시면 이건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다 고정됐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fixed. 그래서 다시 하면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얘가 변하면 영향을 미치죠. 관심이 없는 요인들이라고 할게요. 요인, 팩터들은 고정됐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어떤 재화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되게 다양한데, XZ 공급량을 S 뭐 이렇게 하면 그냥 QX라고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쓸 거니까. 공급 함수는 박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이고요. 거기 옆에 밑줄 치세요. 다른 요인들은 불변이라고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변하는데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쫙 지우고 얘만 표현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봅시다. 개별, 그러니까 개개인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의도하는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처음일 때는 익숙해질 때까지 좀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암묵적으로 그냥 당연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을 나타내고, 2번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이 공급하고자 의도하는, 다시 또 의도하는 거 잘 보시고, 양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은 통상적으로 우상향한다. 아무 얘기 안 하면 통상적으로란 말 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그거를 이제 도출하게 돼요. 면밀하게 볼 거예요. 다음 2번 볼게요. 우상향 밑에 그 관역 볼게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수학 체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용 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스트라고 그랬죠. 비용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이제 사과를 하나 생산하거나 공부를 1시간 더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제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렇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를 생산하는데 공급 곡선이 수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높이가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는데 비용이 일정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수평, 이럴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체감할 수도 있어요. 뭘 만드는데 하나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비용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뭐 익숙해지는 경험이 생기는 그런 것들, 이렇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암벽 타기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여기서만 멈추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확 보이고요. 옛날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죽을 똥 말똥 했는데 나중에는 땀방울만 잠깐 흘리면서 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해요. 매일매일 아침에 수업 안 빠지고 출근하는 그거에 지옥 출근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그랬죠. 익숙해지면은 뭐 그냥 당연하고 9시 전에 당연히 와서 수업 듣고 몇 시에 가세요? 한 10시에는 당연히 10시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셔야 돼요. 한 11시까지는 하시고 집에 가서 자요? 아니, 안 되죠. 집에 가면 빨리 손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책을 보시고, 1시쯤 주무시고, 그 다음 알람 맞추신 다음에 다시 한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아침에 아침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나서, 뭐 이게 이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든데 몇 번 해봐요. 그러면 그러려니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난 내 운명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이 회계사가 될 운명이니까 그만큼 대가는 또 치러야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아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상향 합니까 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경작이 만들어진 게 특히 미시경제는 10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농경시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농사질 해봐요. 삽질 해봐요. 이거 하다 보면 힘들다고. 처음에 1시간 일할 때는 좀 해볼까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힘들게 되니까 저렇게 우상향하게 그림을 이제 일반화해서 나타낸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세한 거는 뒤에 생산자 이론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70페이지 가보시면 그림 3-2가 똑같이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요 곡선으로 대체하세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이렇게 합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공급 곡선 합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튼 1번 봅시다. 시장 동그라미 치시고 개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시장에는 많은 공급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업도 있고, 이렇게 생긴 기업도 있고, 이렇게 생긴 기업도 있고 했는데, 이게 다 모여있는 그게 바로 시장. 원래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인더스트리다 해가지고요. 산업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하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의 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게 사실 시장하고는 똑같은 말로 보세요. 근데 시장은 약간 저기 물건 사려는 소비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는 약간 공급 측면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은 그 시장은 약간 소비자들도 있고 그리고 수요 공급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도 있고 경작에서는 시장에 얘기할 때는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를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도 보면은 독점 이러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감소하지만 소비자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거기 보시면 1번 시장은 그러니까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별 공급 곡선 이건 개별은 개별 기업이에요. 수평하 밑줄 치시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0원일 때 A기업은 2개 생산해요. B기업은 3개 생산하죠. 시장 전체는 1,000원일 때 몇 개가 물량이 나옵니까? 2개 합쳐서 5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000원일 때 A기업은 위에 그림 눈으로 보시면 돼요. 5개 생산하려고 해요. 생산한 게 아니고 생산하겠다는 계획, 의도예요. 의사. B기업은 2,000원일 때 7개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되니까 2개 기업의 생산량, 의도를 합하면 12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걸 밑에 공급법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수학적 도출은 그냥 X 하시고요. 자, 다음에 71페이지 가볼게요. 이쪽 오시죠.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가 변하면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해요. 량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처럼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 량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 그림 있죠. 표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P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오른쪽 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양자를 빼요.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고 뭐 틀리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임금이 변화했는데 공급량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뭐 하락한다. 이렇게 하면 양자가 들어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쪼존하게 됐는데 요즘은 문제는 이렇게 되게 많다니까요. 옛날엔 별로 없어서. 옛날엔 진짜 국사 문제랑 비슷하게 막 연도도 만들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해요? 근데 요즘 이런 거 나왔다가는 난리 나죠. 옛날엔 또 항의도 못했죠. 오따 항의예요. 근데 요즘은 야 니네가 제정신이냐 뭐 게시판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밑에 공급 변화 요인 한번 봅시다. 밑에 기술 진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쪽 표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게 공급 곡선이 밑에서 보면 비용 곡선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 진보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기술 진보하면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이 되니까요. 아래로 이동한 거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 책에서는 우측 좌측 했는데 그거 좀 지우시고요. 우측 대신에 하방 이렇게 쓰세요. 하방. 아니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 곡선이다 생각하셔서 하방 이동이고요. 밑에 좌측 이동 걸 상방 이렇게 하세요. 상방. 저기서 밑에 보시면 조세 부과가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부가 생산하는 기업한테 텍스를 부과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비용 증가 때문에 상방이동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밑에 볼게요. 조세 부과 바로 밑에 보세요. 기후 여건이 악화됐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해. 과수원하는데 그러면 상방이동 보시고 정부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막 까다로워. 그러니까 비용이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작동하니까 또 상방이동 비용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하세요.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걸로 예상해요. 일주일은 좀 그렇고 한 달 후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계획을 하는 거고 이미 사과에 시장에 내놓은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수를 해야죠. 회수했다가 창고에 놔뒀다가 한 달 후, 일주일 후에 그때 방출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에 나와 있는 사과의 양은 당연히 좌측 이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해서 좌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뭐 기술 진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경기 전망이 호전될 거라든가 뭐 기업 목표, 공급자 수준과 보조금 이런 것들도 뭐 있긴 한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급 곡선보다는 수요 곡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72페이지에 참고에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있는데 그냥 X 하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보면 수요랑 또 헷갈리시니까 그냥 시험에는 수요의 대체제랑 보완제가 거의 100문제면은 99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이거는 그게 완전히 안 헷갈리고 더 할 거 없을까? 뭐 너무 심심해 죽겠습니다. 회계학도 모두 다 했고 세법도 다 했고 그때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제가 시험에 안 나올 거 같은 것들이지만 알아야 할 거 이런 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X 하셔도 되고 밑에 예제는요. 그냥 한번 별표 하시되 요거는 비슷한 거를 우리가 그 내일이나 아니면 그때 탄력성 좀 설명드린 다음에 그 조그만 책 있잖아요. 제대로 경제학책 거기서 그래프랑 수식하는 거 몇 개 풀어드릴 때 그때 그냥 똑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대신하시면 되겠어요. 미리 보셔도 되는데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내일 이제 균형이라는 거 배워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그냥 약간 경제가 뭐고 맛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일 보시면은 페이지 76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한 미분하고요. 그 탄력성 개념 이거는 이제 미시에서 저 뒤에까지 계속 쓰이는 파트니까 고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 그런 것들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초 수학 같은 거 좀 약하신 분들은 미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 간단한 미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간단히 말씀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요 수요 공급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소비자 이론 이렇게 들어갈게요. 아마 내일은 수요 공급까지 마무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